단풍놀이가 시작되고 지역 축제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관광 음주 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암행 순찰 등을 투입해서 이 같은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승객이 차 내에서 음주 가무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가 40일간 정지된다고 하는데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논 사람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인데 죄값은 운전기사가 져야 되는 거지요. 좀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못하게 해서야 하는데 음악을 틀어주고 놀게 했으니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 놀겠다는 승객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차 내에서 기분 낸 대가는 운전하신 기사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잡히고 그래도 노르실 건가요? 오늘은 단풍놀이 관광버스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을 분위기, 가을 느낌이 푹 빠지게 되는데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꽃보다 더 예쁘게 물감을 뿌려놓은 듯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만 있기는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가을은요, 오는가 싶으면 금방 겨울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을날을 즐기는 거 뒤로 미루신다면 어느새 가을은 가버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밖으로 나가서 가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명한 관광지로 단풍 구경을 가시려면 회비를 내고 관광버스로 가는 게 제일 싸고 편합니다. 편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서 다들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 자가용으로 그 먼 곳을 다녀온다면 운전하느라 힘들고 기름값에 도로비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지만 관광버스로 가게 되면 훨씬 쌉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풍 구경이고 뭐고 창밖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간다면 오랜만에 만났으니 회포를 풀면서 술 한잔 하는 게 단풍 구경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가던 여행사를 통해서 가던 관광 가시는 분들은 모두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과 단풍 구경 가는 차에서 술 마시고 놀려고 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부류 분들은 같은 차를 타고 관광을 간다면 한쪽은 차를 타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차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음주 가물을 좋아하고 그게 목적인 분들은 좀이 쑤셔서 조용히 앉아있기 힘들어합니다. 빨리 판이 시작되길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술과 안주가 등장하고 술잔이 오고 가면서 그 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다들 술을 마셔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안주 접시에 젓가락을 들고 2인 1조로 차례차례 술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개인 젓가락, 개인 젓가락, 개인 술잔 그런 거 없습니다. 술잔 하나로, 젓가락 하나로 그 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관광버스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아닙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관광버스가 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은 술잔 하나로 이 사람도 마시고 저 사람도 마시고 안주 먹을 때도 이 사람이 안주 집어서 쪽 빨아먹던 젓가락으로 그 다음 사람이 또 안주 집어서 쪽 빨아먹고 그렇게 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술을 권하고 마시고 합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 내기 아까우니까 그냥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얼른 다음 사람한테는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안 마시면 마실 때까지 잡고 늘어집니다. 술잔이 한 바퀴 돌았으면 이제는 잘 마시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사분한테 음악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안 틀어줄 수 없겠죠. 그러면 관광버스 전용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냥 아주 빠르게 쿵짝쿵짝쿵짝 이러더군요. 그러면 흥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음악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술 마시고 쿵짝쿵짝에 따라 춤추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한두 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자주 다니면서 적응을 하고 노하우가 생기고 해야 쓰러지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달리는 버스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뻗팅기는 기술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안 넘어지고 음악에 맞춰서 쿵짝쿵짝을 하더군요. 버스 안은 나이트클럽이 됩니다. 조명까지 준비되어 있는 버스는 번쩍번쩍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음주 가무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용히 가을 속에서 단풍 구경을 하려고 나들이 왔는데 후회가 막심해집니다. 아차, 잘못 왔다.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노시는 분들도 얌전하게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끌어내서 같이 놀자고를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교통경찰이 나타났다 하면 기사분이 호루라기를 빽 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무데나 엉덩이 들이밀고 주저앉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상황이 끝나면 다시 쿵짝쿵짝은 시작되고 차가 들썩일 정도로 뜁니다. 노는 거에 한이 맺힌 것 같더군요. 스트레스 제대로 푸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노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정신이 몽롱합니다. 누구의 즐거움이 누구한테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실은 내색도 못하고 참고 있느라고 스트레스가 쌓여만 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서서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사 양반 팁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팁을 줘야 신나는 음악을 계속 틀어준다 이겁니다. 팁이 없으면 운전기사분이 음악을 틱 꺼버리면 맥주병에 김 빠지듯이 김 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걷어서 약을 발라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마셨으니 또 화장실로 몸무게 줄이러 가는데요. 이 휴게소에서 또 음악이 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음악 소리가 나면 거기서도 흥을 못 이겨서 흔들흔들 쿵짝쿵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던 말던 부끄러운 거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 부끄럽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대단한 거지요. 부끄러운 건 보는 사람 몫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구경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안 가고 음식점이나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또 한 잔을 합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다들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술판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버스에서 내려서 마음 맞는 술꾼들은 또 한 잔 뿌리를 뽑으러 가더군요. 이렇게 관광버스 놀이 문화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친목 모임 또 뭔 모임 이런 모임에서 가는 관광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이런 구경을 한 게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관광버스 지나가는 거 뒤에서 보면은요, 차가 흔들흔들 하는 게 보입니다. 그 차 안에서는 썬팅을 해서 안 보이지만 쿵짝쿵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게 스트레스 푸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거는 참 좋은데요. 그게 엄청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무방비로 서서 춤을 추실 때 돌발 상황으로 그 브레이크 밟으면 튕겨져 나간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버스 음주 가물을 중점 단속하는 이유는 가을철에 유난히 버스 사고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세 고속 시외버스 교통사고 10월에 연중 최고치 194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주요 행락지 인근 톨게이트나 휴게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기도와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차내에서 음주 가무 등의 위험성과 집중 단속 계획 등에 대해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버스 기사분은 운전하는 동안 차내에서 술 마시고 음악 틀어달라 뭐 해달라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에 방해도 되고 지겹지만 술 마시고 음악 틀어달라고 때를 쓰는데 안 틀어주면 가만히 있나요? 안 틀어주면 그 사람들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인식이 관광 가면 차에서 술 마시고 뛰면서 노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에 발 하나 올려놓는 순간부터 놀아야 합니다. 위험한 거 사고 나는 거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뭔 일 생기면 다 기사 양반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관광 가려고 계약할 때 아예 물어보고 계약을 한답니다. 첫 번째로 묻는 얘기는 음악 틀어주나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은 잘 틀어준다고 하더군요. 왜 잘 틀어줄까요? 그건 팁 때문이랍니다. 음악을 잘 틀어줘야 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유 기사님들은 어떨까요? 안 틀어준답니다. 왜 안 틀어줄까요? 팁이 싫은가요? 그 이유는 벌금의 면허 정지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속 편하다 이거지요. 월급 받고 일하시는 기사님들은 봉사료를 많이 받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님은 봉사료를 정하고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참 모처럼 놀러 나와서 한 잔 마시고 기분 좀 내보겠다고 틀어달라 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겠네요. 그러니 계약할 때 음악을 틀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게 편하고 군소리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철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차 내에서 술 마시고 쿵짝쿵짝을 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네요. 철도청에서 하는 기차 여행인데요. 회비를 내고 당일로 태백을 다녀오는 여행이었는데요. 그 기차는 태백으로 기차 여행을 가시는 분들만 타고 있었는데요. 아침 7시쯤 기차를 탔는데 세상에 그 시간부터 술판을 시작하더군요. 죽기 살기로 먹고 뛰고 놀고 아예 노는 사람들을 위한 기차 내부에 음악을 틀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더군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시간부터 그렇게 마시고 논다는 건 참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기차는 분리된 칸이 많으니까 조용히 여행하려는 승객을 위해 놀지 않는 칸이 있더군요.
거기는 조용히 바깥 경치도 차분하게 구경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칸이 있어서 놀기 싫은 사람들은요 거기로 피신하면 됩니다. 관광버스는 소음을 그냥 참아야 되는데 기차는 도망갈 데가 있어서 좋더군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음주 가무를 하기에는 기차가 더 편할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기차 내에서 안 놀고 계신 분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싫으신 분들은 조용한 칸으로 이동하면 되니까요. 오래전에 겪은 일이라서 또 요즘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흥이 많아서 옛날에 어떤 가수가 관광버스 춤을 춰서 한동안 인기를 끌기도 했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흥을 풀 데가 없으니 억누르고 살다 보니 어디 나들이 간다 하면 무조건 놀아야 합니다. 차의 한쪽 발이 올라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버스 타고 여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차에서 음주가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음주가무 하는 분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바깥 경치 보며 관광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음주가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너무 큰 고통입니다. 모르고 한 번이나 가지 두 번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끄럽고 흐트러진 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즐기시는 분들이야 쌓인 스트레스 풀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기분 좋으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긴 시간 고통이 큽니다.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관광문화라면 잘 선택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만 타면 다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진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좋은데 아차하는 순간에 대형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사님이 안전운전 하실 수 있도록 좀 자제를 하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